그냥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잔뜩 듣고 이제 한 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헌 신발을 신고 갈 수가 밖에 없는데 그 월요일날 즉시 가서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새 신발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몰래 교회 또 갔다 왔어요.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생각다가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 뭐야? 다음 주에 가면요, 교회 가서 나 지난주에 그 신고 갔던 헌 신발 신고 갔다가 그걸 신장에 내버려 두고 다른 새 신발을 훔쳐가지고 내가 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뒤로부터 아무 말 안 해요. 예, 그 다음 주에도 말 않고 다음 주에도 말 않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간다고 야단쳐도 도둑질 해가지고 남의 신발 신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 되면 안 되니까. 말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왜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험한 바예요, 우리야만. 그냥, 그래,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핍박을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성령이 불타서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거 장수하리라,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 말로 이게 뭐가 첨가됐냐 그러면 이것이요, 유소이가 첨가됐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대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가 커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새 고민이 많아요. 제가 새신자들도 오고 그럴 텐데 여보세요. 요 소이가 나왔어요. 요거 첨가된데 이게 뭐냐 그러면 enjoy란 뜻이에요. enjoy. 이게 장수하리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생활이 한 이틀 살 게 아니고 한 1, 2년 살 게 아니지 않느냐. 부모보다 네가 더 오래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을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즐겁게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언어를 따져보지 않고 어떤 데 설교를 들으면 이 장수란 말을 부모만 잘 섬기면 100세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부모는 빨리 내가 병들어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부모보다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는 그 동안에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즐겁게 살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괴롭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 불화가 나요. 제일로 가정에 불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가 묻는단 말이 있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일은 즐거운 일만 생기고 자기에게 오는 일은 행복한 일만 생긴다고 그것만 기대하고 살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삭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삭은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삶이 뭐냐면 삶 자체가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고단한 삶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앞일을 바라보고 삽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아무리 나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 앞에 죽으면 그 부모의 괴로움은 일생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제가 샌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는데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장로님이에요.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무슨 일을 하다가 40대에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은 그 2년 지났는가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2년이 지났는가 3년도 채 안 돼서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먼저 가고 자식이 가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인간에게 주는 계명이 먼저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돈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모보다 오래 살게 돼 있는데 부모보다 오래 사는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뭐냐 그러면 유소이라고 유소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지금 여기서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영어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너와 함께 잘 되게 한다고 말이에요. 잘 되게 하는데 and that you may enjoy가 나와요.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long life. 오랜 기간을 살게 되지만 그 오랜 기간을 즐겁게, may가 나오니까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 말이에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불화하게 되면 이게 가정에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유명한 그 경제 기업가 정주영 씨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 우리 막둥이는 이래요. 뭐 조금 저한테다 뭐 하다가도 조금 내가 좀 큰 소리 하게 되면 아빠 잘못했어요. I'm sorry 그래요. 그거 그렇게 귀여워요. 예. 그럼 금방 순종하고. 그리고 그날도 이번에는 공항에 나오면서 아침에 말 안 되라 그래 좀 소리를 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다 큰 자식을 나무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잘못하면 소리도 내고 그런데, 예. 그런데 소리 내니까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다가 아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sorry 그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공항에 나오는데 얘가 스스로 아빠 내가 주라고 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놈을 고아서 꽉 껴안고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가족 간에 살면서 이 가족에 평생 웃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부모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모보다도 길게 살 수 있는 이 긴 시간을 너희가 즐겁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쩌면 한국이 너무 급하게 이 소금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하게 나쁜 거는 사람의 습성이 나쁜 거는 빨리 배우고 좋은 거는 빨리 받아들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쁜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 습성이 돼가지고 이 창조적 교육, 이 애들 칭찬하는 교육이 너무 극단적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그 교육을 시키는 애들, 제가 교육학 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 예를 많이 교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예가 있었습니다. 12살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권총을 쫙 가지고 가서 은행을 전부 엎드려! 은행을 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엎드리는 게 이 총을 팡 싼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돈 얼마냐면 그 텔러를 뭐라 그래요? 이 은행원 그에다가 서랍을 열고 거기에서 한 1200불 정도를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경찰들이 그 수색을 했어요. 그 지역을 전부 수색해가지고 이 CCTV에 나온 것을 그 얼굴을 모양을 보고 그 주위를 수색하니까 아니 그거 가까운 데서 1km도 안 돼요. 거기에서 이 상점에 가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그냥 그 마켓에 가서 뭐 사는 것을 딱 잡았어요. 경찰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근데 얘가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총을 가지고 강도질을 한 것은 중형죄에 해당됩니다. 딱 잡아가지고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린애가 12살 먹는 티네이저 아니야. 티네이저도 아직 사실상 13살부터 티네이저인데 티네이저도 안 됐으니까 이걸 석방하라. 그리고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라. 그래서 그 가정을 조사했어요. 가정을 조사하니까 부모는 둘 다 어디로 나가냐 그러면 이 직장을 나가요. 혼자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1960년대, 70년대에 이 폭력, 막 부들이 깨고 부수고 막 총 싸우고 하는 이 폭력 드라마가 엄청 많이 성행했어요. 순간적으로 엔조이 하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부모는 나가버리고 학교 갔다 와서 그 폭력 영화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쁘다가 음식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싱거 뭡니까 짭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걸 자꾸 먹고 습관이 되면 매운 거 먹은 사람은 습관이 돼서 매운 것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습관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정당화해요. 스스로 몸에서 이것이 옳다고 몸에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폭력을 보고 자기도 폭력화되는 것이 정당한 걸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 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삶을 폭력에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검사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말이 왜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요. 그리고 왜 은행을 털었느냐 이게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예,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은행을 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느냐. 검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얘는 세상을 모르고 이렇게 범죄했지 않느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저한테 각 학생들에게 의견을 한 2분씩만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뮤지컬 아메리카를 세우기 위해서 퓨리탄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손이 부르터서 이것이 금이 가도록 애써서 이 아름다운 미국을 건설했는데 젊은 애들이 너무나도 자기 엔조이만 생각하고 자기 즐거움만 생각하고 폭력도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미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된 미국을 폭력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누가 이걸 다시 rebuild, 재건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한테다 제가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변호사 편이냐 아니면 검사 편이냐 해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저는 그것을 청교도로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교육,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교수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가만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말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실용주의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실용주의 교육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 기계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는데 이것을 기계화하는 인간, 기계에 따라가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세상이 편할 수 있다. 이것이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입니다. 오늘날은 직업도 급하게 변하고 있고
이거는 이 산업의 변화 과정이 너무나도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20대, 30대 이상의 이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직업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실용주의 교육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윤리 도덕 교육이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윤리 도덕 교육이 없어지고 실용주의 교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진단 말이에요. 형제 간에도 멀어진단 말이에요.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제가 멤피스에 가보니까 추워요. 멤피스 지역이, 시카고 지역이 추운 지역이에요. 오데오 큰 호수. 가서 오데오 가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이렇게 잠깐 와서 이렇게 그 호수를 보니까 사실 호수가 아니에요. 가보니까. 호수가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그 넓은 엄청난 호수 바다. 그 오데오를 합하면 한국하고 비교할 때 제가 볼 때는 한국하고 뭐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 겨울이 되면 이 호수들 때문에 엄청 추워요, 그 지역이. 9월달이 되면 벌써요, 이 눈이 내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추운 지역에서 자란 어린 애가 어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19살이 딱 되니까 20살이 딱 될 때부터 이 티네이저 19살이 딱 끝나자마자 생일날에 애들 둘을 불렀어요. 아버지가. 날씨가 곧 추워지지만 너희들이 이미 성인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 거 책임져야 되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직업도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애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들 두 형제가 나간 거예요. 하나는 나이가 1살 차니까 하나는 21살, 하나는 20살 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9월달이 이제 마지막이 돼가니까 날씨도 자꾸 추워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너가 일할 때 내가 공부하고 내가 공부할 때 너가 일하자. 그래가지고 아주 빈민촌에 가서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둘이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시카고의 시에서 걔들이 이제 갓 변호사 되고 갓 의사가 돼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시카고에 어느 할아버지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두 형제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추적해갖고 보니까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막둥이, 저 동생, 내 동생이 20살 되는 생일날 우리 아버지가 냉정해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너희는 책임져라, 너희 스스로. 그래서 집을 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일을 악물고 하나는 공부하고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공부하고 하나는 일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우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교육학 박사 학위 공부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요. 예? 하나는 부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는 자식으로서 12살 된 어린 애가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이 은행을 털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뭐가 개재되냐? 가정의 교육적인 문제가 개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요.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보면 exasperate.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노엽게 하라는 말을 번역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하나가 머릿속에 꽂히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해요. 자 보시오.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뭘 좋아하죠?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데니가 자랄 때 이래요.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그 다이나소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공룡. 예. 공룡을 모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공룡이 장난감에 오게 되면 그걸 가슴에 부에 잡고 자요. 그 이상하다. 얘 심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공룡이 어디 갔느냐? 아무것도 없어. 장난감 크리스마스 때 장난감을 갖다 주는데 공룡을 사다 몇 마리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부에 잡고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몇 년 지나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보시오. 공룡은 그 어렸을 때 공룡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가 있어요. 그때 충격을 받고 또 특별히 13살부터 19살까지 자라면서 그들은 이 인생의 변화가 와요. 성인으로 돼가는 과정이니까. 그 변화 때 이 애들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애들 교육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도록 압력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해주면 이 애들이 평생에 그걸 안고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익세스프레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그것이 평생에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크게 생각해서 확대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예? 익세스프레이시라는 이 말 속에는 확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제일로 충격을 받을 때 어릴 때가 너무 강한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일생 동안 그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 작은 일을 확대해석해버린 거예요. 일생에.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어린애들이 자랄 때 확대해석할 수 있는 일에 충격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인생을 맞춰버려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 일을 본다 그러면 목사는 이래요. 수치검사 지금 가져왔어요. 아, 미국 참 까다로워요. 내가 미국 교단에 들어가는데 별거 다 해오라는 거예요. 정신병 했는가? 이거 정신병에 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뇌파까지 찍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합계가 안 되면 목사 탈락이에요. 예. 왜냐면 이게 정신적 의사가 누구냐? 목사예요. 예. 영적 의사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내 일생에 익세스프레이트, 노여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그걸 보시오. 너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 잠언 한번 보십시다. 잠언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 1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 아니 19장 20절. 제가 잘못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인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 23장 13절. 이건 또 더 이렇게 훈계를 받으라 그랬지만은 이제는 더 좀 우리에게
2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 다 같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죠? 성경은 형벌과 상과 벌을 균형 있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대들고 막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찰을 불러요.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이웃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놈이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안 되면 밖에다가 막 물건을 내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애가 저러면 안 되니. 근데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말다툼하고 물건을 던지다가 그걸 아버지가 안 들어준다고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이거 폭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갑을 딱 차고 있어,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끌고 가서 그런 애들은 훈계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애들이 미국에서 너무 많으니까 미국의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 군대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 갖다가 절대로 걔들은 폭력을 안 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화를 하게 되면 그런 애들을 경찰이 데려다가 주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하도 그러고 뭐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구경을 했지요. 예,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경찰 차에다 딱 쳐넣어버렸어요. 애를.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30분 동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모르겠어요. 차 안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풀려나와요. 그 뒤로부터 애가 조용해져요. 근데 TV에서, 그래서 이 교육 TV를 보니까 TV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요. 그런 애들을 갖다 잡아다가 훈련시키는 것이죠. 근데 애들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떤 데는 한 달 프로그램, 어떤 데는 일주일 프로그램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깨워 애를. 그래가지고 노동을 엄청 시켜요. 안 하면 막 끌고 가요. 예. 그리고 아침에 정리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8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노동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어요. 나중에는 이것들이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퍼먹고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생활에 들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애가 한 며칠만 하다가 막 울고 넘어지고 막 퍼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갔다가 이 군대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갔다가 군대식으로 갔다가 훈련을 하니까 이건 뭐 도저히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억지로 군대 여분들이 막 양쪽 팔을 잡고 양쪽 다리를 잡고 끌고 가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만 견디면 어머니가 그리워 못 사는 거예요. 엄마, 마미, help me, 마미, 막 부르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애들이요. 근데 얘들이 심한 애들은 티니저니까 감옥에도 못 넣고, 심한,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막 대드니까. 예? 그래서 이 교정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자, 처음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TV를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와서 엄마가 데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처음에 왔을 때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엄마가 말을 막 나한테 했다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시키고 이게 뭐 자유냐? 뭐 막 대들어요. 대리니까 그 군대에 이분이 교육시키는 교관이 또 오더니 딱 이러고 있다가 발을 탁 구르더니 그래?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단하면서 끌고 가버려요, 저리요. 그래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예. 예. 한 달 동안에 정신 돌리고서 예. 딱 그냥 동서남북으로 고향마냥에서 서라 옥상에 올라가 놓고
성자친기가 한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라. 한 번 부르고선 천국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군대 생활에서요, 처음에 받을 때는 고향 생각나고 별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육이 한 달쯤 지나버리잖아요. 오늘 또 뭐 무슨 훈련인가, 이게 재밌어요, 이제 되래. 그래가지고 뛰지 않고, 막 줄 타고, 얘 손이 막 휘어지고, 아니, 나중에는요, 내 자신이요, 여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모르는데도 그냥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야. 그것도 또 밤에 마- 산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더 그냥 목욕도 3분 만에 목욕시키고 빨리 한다 그래서 물 그냥 불면 하고 빨리 하는데 돌아가서 또 해피는 맞아요. 달밤에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막 부르니까 교관이 딱 나오더니 조용히 해! 이게 군대 가서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애들을 너무 이게 고삐를 풀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 훈련시키는데 내가 3년을 연수교육에 강의를 갔는데 애들이 공부 시간이 되면 그냥 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와서 깨라고 그래도 선생님 학원에 가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고 자버리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했어야 그 선생들이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을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달 살 테니까 교육방송에 나와서 1시간 강의를 좀 해주시오, 이것을. 그렇게. 창조교육, 칭찬교육 좋지만 잘못할 때 채찍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미국이 하도 티네이저 3스트라이크 제도가 나왔어요. 똑같은 샤브리프팅, 조그마한 작은 범죄를 할지라도 3번 이상을 범죄하게 되면 성인 재판에 붙여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꼭 형벌을 가하도록. 근데 1년에 40% 티네이저 범죄 숫자가 줄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유교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을 교육 집안에서 자라고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자란 우리 어머니께서요. 그거는 또 뒤에 와서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한 말은 너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너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마.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해 주셨어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이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